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기강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이고요. 페이지는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사기강박. 자, 사기강박은 쉽지요.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기망 혹은 강박이 있었다. 자, 이렇게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자,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원래 유효였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다죠. 별거 없죠. 쉽죠? 예,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어요.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계약의 당사자 쪽에서 이렇게 사기 강박을 한 건데 이런 형태 말고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자, 갑의 입장에서 상대방 을이 사기 강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제3자가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이렇게 사기 강박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기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강박을 하게 되면은 이때 갑은 원칙적으로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뭘 가지고 취소권 행사 여부 판단해요? 누구 기준 판단? 얘죠, 얘. 상대방이 어땠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갑은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갑의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은 을이죠, 을. 갑은 취소권 행사를 을 상대로 하게 되고, 자, 그리고 제3자의 기망이나 강박 이런 행위들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불법. 이거 자체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은 불법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을 저지른 A 상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갑의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아니죠. 별개죠, 별개. 그래서 지문에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을 취소해야만 한다.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틀린 말. 별개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제3자 사기 강박 말고 자, 역시 법률행위 당사자가 갑과 을인데 자, 이번에는 기망을 하는 A가 제3자가 아니고 이 A가 을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대리인. 자, 이렇게 대리인 쪽에서 갑을 기망하였다. 강박하였다. 이런 형태. 자, 대리인 쪽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본인이 불법 저지른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A가 사기를 쳤을 때 실상은 을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방 을이 전혀 몰랐더라도 혹은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을의 선악이나 과실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이 갑은 언제나 문제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자, 페이지는 60페이지예요. 33번 문제. 자, 갑은 을의 기망으로 토지를 병에게 팔았고
병은 채권자 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갑은 기망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첫째 줄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갑하고 병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죠. 그럼 계약 당사자가 갑과 병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을이 기망을 했죠? 을이 사기쳤어요. 을이 누구 사기쳤어요? 갑을 사기친 거지. 그죠? 누가 사기쳤다고요? 을이 사기쳤다고, 을이. 갑이 사기 당했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갑하고 병입니다, 병. 요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갑과 병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이 계약에 있어서 제3자 을이 갑한테 기망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례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병이 채권자 정에게 또 저당권 설정했죠. 자, 목적물에 대해서 병이 이전 등기를 격려한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저당권자 들어왔어요. 그럼 정은 누구예요? 정은 누구죠? 제3자예요. 정 제3자입니다. 근데 요 제3자하고 요 제3자하고 다르죠? 얘는 사기친 제3자. 을은 사기친 제3자예요. 근데 얘는 무슨 제3자? 보호받는 제3자. 얘는 보호받는 제3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선이면 이 저당권 등기는 효력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겠습니다. 유효. 자, 보죠. 옳지 않은 거. 자, 기억입니다. 갑은 을의 기망 사실을 병이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알았을 경우랑 알 수 있었을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알았을 경우밖에 안 넣어놨죠. 악의만 넣어놨거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과실이 빠져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입니다. 병의 악의 과실은 갑이 증명해야 한다. 자, 상대방 측에 선의 무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알았다 혹은 알 수 있었다에 대해서 갑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입니다.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사기친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꼭 취소해야만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취소는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만 하겠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리을 정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 선의가 추정되죠. 따라서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미음입니다. 매매 계약을 취소한 갑은 정이 선인데 과실이 있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만 있으면 돼요? 선악 불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선의만 있으면 됩니까? 무과실도 필요합니까? 선의만 있으면 되죠. 보호받는 제3자는 무과실. 무과실은 필요하다, 필요가 없다. 무과실 필요 없습니다. 보호받는 제3자에게 무과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선이에요.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그럼 보호받아, 보호 못 받아? 보호받습니다. 그래도 유효죠, 유효.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한테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받고 유효기 때문에 갑은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말소시켜라. 말소시키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죠. 왜 말소 청구 못 하는 거죠? 유효라서. 네, 보호받으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합니다. 틀렸지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기역하고 미음이었던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34번 문제. A의 대리인 B가 C를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 그럼 현재 34번 문제에서 A가 본인이겠죠. 자, A가 본인이고 이 A의 대리인이 B. 자, B가 대리인이고 그리고 그 대리인 B가 상대방 C에 대해서 뭐를 했죠? 사기쳤나요? 사기친 거죠, 그죠? 기망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대리인 B가 상대방 C를 사기쳤기 때문에 누가 사기친 거랑 똑같다? 얘가 사기친 거랑 똑같죠? 예, 그러니까 요 상대방 쪽에서는 A가 전혀 몰랐더라도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관계없이 따질 거 없이 상대방 쪽에서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걸로 풀면 되는 문제죠. 자, 따라서 기역 같은 경우는 이 C가 본인 A가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뭘로 바꿔야 맞는 말이죠?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냥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이건 110조 1항이에요. 안 따집니다. 아까 전에 계약의 상대방 쪽에서 계약한 상대방 쪽에서 기망이나 강박을 했을 때는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죠. 안 따지고 취소하면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대리인 쪽에서 사기쳤다라는 거는 본인 A가 상대방한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따지고 취소, 안 따지고 취소. 안 따지고 그냥 취소하시면 됩니다. 기역은 틀렸지요. 자, 니은입니다. C는 A가 B의 기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C는 A가 B의 기망 사실에 대해서 선, 악,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예, 디귿이 맞는 말. 리을입니다. 대리인 B의 사기는 110조 2항 제3자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10조 1항의 상대방 사기에 해당됩니다. 뭔 사기라고요? 상대방의 사기. 상대방 쪽에서 사기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디귿만 맞고 나머지가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36번 문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상태겠죠. 취소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때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지금 제3자가 사기를 쳤죠. 근데 상대방이 있다고 상대방이 없다고? 상대방이 없어요. 자, 지금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 법률행위 당사자 아닌 다른 제3자가 사기를 친 거예요. 지금 사기쳤어. 기망했어. 근데 여기서 갑이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면, 자,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 갑의 취소권 행사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갑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했다는 거죠. 상대방이 안 계시대요. 상대방 없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하는 건 아예 상대방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자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언제나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자,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도 그 법률 행위 속에 뭐 비진이가 있다면, 통정이 있다면, 차고, 사기, 강박이 있다면은 비통착사강을 원인으로 무효 주장을 하든지 착사강을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은 사기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 강박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지요. 4번. A의 대리인 B가 C를 기망했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나오지요? 자, 이러면 어떻게 취소해요? 어떻게 취소하면 되죠? 이럴 때는요? 그냥 취소. 그냥 취소하면 되죠? 누가 취소해요, 지금? C가 취소하죠? C가 사기당했잖아요. 그죠? 자, 그때 C는 A가 대리인 B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 아니요.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제3자 사기예요? 상대방 사기예요? 상대방 사기죠?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자, 표의자는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불법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 있었던 거, 그거 고지 안 해준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부작위 기망이라 그랬죠?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7번 넘어갑니다. 강박입니다. 틀린 거. 1번. 1번은 강박의 뜻이죠. 해약을 고지해서 부당한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드는 거. 요게 강박입니다. 자, 2번입니다. 부정행위 고소고발입니다. 그러면 고소고발이라는 것 자체, 이거 자체는 수단이죠. 수단. 정당한 수단이죠. 자, 근데 강박에서 우리가 위법성을 따질 때는 수단과 목적을 따져봤을 때 행위 수단과 목적, 그것이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은 수단이 정당하고 목적도 정당해야지. 그래야 그 행위가 뭐가 돼요? 정당한 행위가 돼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목적은 정당해요. 목적은 정당해. 근데 수단이 위법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는 정당한 행위, 위법한 행위. 위법이 돼버려요. 이러면 강박될 수 있어요. 혹은 그 반대로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목적이 위법이면은 역시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을 따져봤을 때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위법하면 그거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번 지문에서 어떤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수단은 정당한 수단이에요. 근데 지금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럼 목적은 정당해요, 위법해요? 목적이 위법이에요. 그러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위법성이 인정이 돼요?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야죠. 뭐가 위법해서? 목적이 위법해가지고. 2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지. 그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해약 고지 없이 그냥 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어요. 해약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강박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4번입니다. 계약을 해제해서 나 손해배상 청구할게. 위법한 강박의 행위가 아니다. 상대방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계약 해제할게. 그리고 나 손해배상 청구할게. 라고 소리 질렀어요. 강박이에요? 강박 아니에요? 강박 아니에요. 왜 강박 아니죠?
해약의 고지가 없어서. 자기 권리 갖다 읊은 거죠. 해약 고지 없었습니다. 자, 5번은 강박에 의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 버렸죠. 이러면 취소의 사유가 아니라 그냥 무효예요. 통상적인 강박은 그냥 보통의 강박은 보통 강박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해요. 의사결정 자유를 뭐 한다고요? 그냥 제한한다고, 제한. 이게 보통 강박이에요, 보통 강박. 통상적인 강박이에요. 이러면 법률행위 뭐 하면 돼요? 취소하면 돼요.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보통 강박 말고 심각한 강박. 통상적인 강박보다 심각할 정도의 강박이 있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박탈돼 버린다고요. 강박을 하면서 막 흉기 들고 이러면 완전 박탈돼 버리는 거죠. 이러면 취소 사유를 넘어서서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 그냥 그 자체로 무효가 돼요. 네, 그래서 강박의 정도가 심각해졌을 때는 아예 무효 사유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사기 강박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의사표시 파트 마지막에 나오는 효력 발생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의사표시라는 걸 하게 되죠. 의사표시. 근데 의사표시를 우리 시험에서 전화로 해요, 문자로 해요? 죄송합니다. 전화로 해요, 편지로 해요? 편지로 하죠. 문자가 뭔 말이죠? 편지. 편지로 하는 거지. 예? 문자가 아니고 편지. 자, 가비을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편지. 편지로 나와, 편지로. 자, 그러면 편지로 의사표시 한다는 것 자체가 대화자다, 격지자다? 격지자라는 거죠, 지금. 격지자. 시험에서 격지자로 나옵니다. 자, 일단 갑이 편지를 쓰죠. 그걸 표백이라 그래. 편지 쓰는 거, 표백. 편지를 보내죠. 발송. 편지가 도착하죠. 도달. 내용을 읽고 이해합니다. 요지. 이렇게 단계가 있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취하고 있어요? 요거죠. 도달주의. 요 원칙이죠. 도달주의. 자,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발송주의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다 도달이에요. 예외적으로 발송주의죠. 언제 발송주의예요? 격지자. 에서 뭐요? 승낙. 그죠? 격승발. 요것도 이제 예외적인 거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43번 문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네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갑이 의사표시를 했어요. 을한테. 자, 그러면 갑이 표의자고, 갑이 의사표시한 표의자고, 이 을은 상대방이에요. 근데 얘가 의사표시 받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나와요? 제한 능력자. 자, 을이 제한 능력자니까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사표시 수령 능력.
수령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죠. 자, 따라서 물리적으로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해도 갑은 야, 의사표시 도달됐잖아. 도달됐잖아 라고 하면서 도달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도달을 주장할 수 없어야 제한 능력자가 보호받거든요. 자, 그래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 제한 능력자의 그의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보호자지요. 이 법정 대리인 쪽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을 안 후 법정 대리인이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요거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2번 지문. 도달이라고 하는 거는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인 거지. 알았을 것을 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고 사회관념상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은 네, 그게 도달이죠. 자, 3번입니다. 매매 청약을 했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고 발송했는데 도달되기 전에 돌아가셨죠. 의사표시가 발송되고 나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영향 있어요? 영향 없어요? 영향 없지요. 그럼 효력이 생겨? 효력 안 생겨? 생기지. 생기지.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는데 네, 법정 대리인이 알고 나면은 도달 주장할 수 있죠. 맞는 말이고요. 1번 지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자, 5번입니다.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됐습니다. 도달된 것을 추정하기 힘들죠. 도달을 추정하려면은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우편이에요? 보통 우편이죠. 도달 추정할 수 없다는 거지. 3번 정답이에요. 넘기세요. 45번 문제. 45번 틀린 것은 1번. 매매 청약을 발송하고 사망했다. 네,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 쪽에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수령을 거절했네요.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가 안 받은 거죠. 그럼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된 거죠, 도달된 거죠. 3번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입니다.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그쵸, 상당하죠. 자, 4번입니다. 통지를 발송하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효력 없어요? 효력 있죠? 효력 있죠. 그 법정 대리인은 나오면 안 되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안 되죠. 내가 의사표시를 보내고 나서 제한 능력자가 됐거든요. 효력 영향 없죠? 네, 유효인 거지, 유효. 법정 대리인이 나오는 거는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이, 의사표시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안 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지만 지금은 표의자가 돌아가셨거든요.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 됐거든요. 그거는 그냥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수취를 거절하고 있네요. 받을 수 있는데도 지가 안 받죠? 도달된 거, 도달 안 된 거? 도달된 겁니다.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스스로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대리 파트 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대리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받으신 자료 있죠? 자료 잠깐 보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피세요. 자료. 자, 옳은 지문 41번 지문. 예금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입니다.
예금 담보로 대출받겠다. 혹은 처분을 하겠다. 이런 거 대리인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지금 41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대리권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대리권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따져봤을 때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죠. 보존,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는 못하죠? 처분행위.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상. 자,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처분행위라고 하면은 지금 지문에서처럼 뭐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목적물을 매각해버린다라든지 계약을 해제해버린다라든지 상대방이 지고 있었던 그 채무를 면제시켜버린다든지 제멋대로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시켜 줘버리면은 본인의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원칙상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본인으로부터 동의받고 해야 되는 거죠. 42번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통소멸 사유. 대리권 소멸 사유죠. 사사성파입니다.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후견, 대리인 파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본인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 건 사망밖에 없다. 첫 번째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본인은 사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년후견 개시와 파산은 본인이 말고 대리인이 해당됐을 때가 소멸 사유다. 첫 번째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자, 그다음에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가 소멸 사유지 한정후견이 아니라는 거. 뭐가 아니라고? 한정후견이 아니라고요. 성년후견.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시라고요. 성파죠? 성파. 그죠? 이게 한정후견, 성년후견. 이 성자가 성년후견이에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2, 3, 4, 여기 사성파. 요 사성파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해당 사항 없죠? 누가 해당됐을 때? 대리인이 해당됐을 때. 본인 아니에요, 대리인. 네, 이런 문제 틀리면은 이제 잠 못 잡니다.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자, 43번.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했을 때 본인의 지시에 쫓아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는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본인으로 바뀝니다. 원칙적으로 대리 행위에서 하자가 있었을 때 하자를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지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있고 그리고 본인의 대리인이 있고 자,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그리고 그 대리인 을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률 행위를 하죠. 병이 상대방입니다. 자, 이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가 바로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근데 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이 안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지, 하자가. 여기서 말하는 대리행위 하자는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그것이 비진이일 수도 있고 통정일 수도 있고 착오, 사기, 강박, 담보 책임, 적극 가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지요. 자, 이때 이런 하자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는 요요 대리인, 의사결정하는 대리인 기준 판단이죠. 얘가 판단의 표준이에요. 판단의 표준. 근데 하자를 판단할 때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죠? 본인한테 귀속되는 거죠. 따라서 착오에 해당되려면은 본인이 착오해야 돼요? 대리인이 착오해야 돼요? 대리인이 착오해야 돼요? 본인이 착오해도 착오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착오해도 착오 아니라고요. 어차피 의사결정 누가 했으니까? 대리인이 했죠. 얘가 착오해야 돼. 그래야 착오예요. 그래야 하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 착오했을 때 그때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따라서 취소권은 본인한테 귀속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대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뭐가 있었을 때? 지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내렸다는 거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하자 판단 기준이 본인 되는 거지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대리 행위 의 하자. 대리 행위의 하자. 여기에 대한 판단의 표준. 그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다? 대리인이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런데 하자 판단은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로 인한 그 행위의 효과, 행위의 효과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결국 취소권 행사는 본인 쪽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모르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다면? 본인의 지시. 이런 표현 등장하면 그때는 하자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표준이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 같은 경우는 자, 첫째 줄 오른쪽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부지라는 거는 몰랐다는 뜻이에요. 선이란 뜻입니다. 부지. 처음 보는 단어 아니죠? 몰랐다는 뜻이에요. 2년 전에 어떤 분이 아니 선생님 여기에 부지가 왜 나옵니까? 부지는 그 땅 아닙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질문 받고 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도대체. 부지죠? 땅 아니다. 모른다는 뜻이죠. 모른다는 뜻. 자,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는 판단의 표준이 본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자, 44번입니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대리인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 못한다. 자, 45번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자, 지금 45번 지문에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수여받았다라는 거는 임의 대리 말하는 거죠. 뭔 대리요? 임의 대리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 못해요? 못해요. 원칙상 못하지. 예외적으로 할 수 있죠. 어떤 경우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본인의 승낙. 혹은 어떤 경우? 부득이한 사유. 이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인정해준다. 법정 대리가요? 임의 대리가요? 임의 대리가. 법정 대리 아니죠? 임의 대리인이 그렇다고,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그냥 원칙상 복임권을 가지죠. 다릅니다. 법정 대리하고 다르지. 지금은 임의 대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46번입니다.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 쪽에서는 철회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철회권 행사는요. 본인한테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한테 해도 됩니다. 철회는. 근데 최고 있죠. 최고권 같은 경우는 추인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독촉하는 거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한테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오직 본인한테만. 최고는 누구한테만? 본인한테만 한다는 거지. 본인한테만. 47번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은 부정되지 않고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죠. 48번입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게 아니죠.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자, 그리고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이 안 되지. 포함이 안 되죠. 포함이 안 되죠. 왜 포함 안 돼요? 왜 안 돼? 왜 포함 안 되죠? 무권이라서, 무권이라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유권 대리 주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유권 대리 주장하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 주장. 주장은 둘로 쪼개질 수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유권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표현 대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 표현 대리 어디 있니? 표현 대리 여기 있는데요. 표현 대리 여기 있어요. 표현 대리. 표현 대리가 무권 대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이 안에 표현 대리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잖아요. 표현 대리 어디 있어요? 없는데, 여기 없는데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피세요. 자, 71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자, 71페이지 1번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본인이 결정한 것을 전달하는 사자. 사자는 심부름꾼이죠. 의사능력자일 필요는 없다. 맞아요. 사자는요. 의사결정해, 의사결정 안 해. 의사결정 안 하죠. 그러니까 의사능력 필요 없어요. 그리고 행위능력도 필요 없어요. 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요. 사자는. 왜냐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사람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능력 필요 없고 행위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2번입니다. 대리인 같은 경우는 행위능력은 필요가 없죠. 근데 의사능력은 필요해요. 대리인은. 왜 의사능력 필요하죠? 의사결정하니까. 뭐 하니까? 의사결정하니까. 누가요? 대리인이요. 대리인이요.
안 어렵죠? 자, 사자는 사자. 동물은 그거 아니죠. 심부름꾼 사자. 사자는 의사결정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의사결정 안 해요. 그럼 얘는 뭐 하는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의사결정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의사 능력.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가 없어요. 의사결정 안 하거든. 그냥 시키는 대로. 자, 반면에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리인은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한 거지, 대리인은.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뭐는 필요 없고요. 예, 행위 능력은 둘 다 필요 없고요. 그럼 2번은 대리 행위가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맞아요? 아니요.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무효가 돼버려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4번. 수권 대 수권임. 이 수권이 뭔 뜻이죠? 수권이 뭔 뜻이에요? 권한 준다. 권한을 준다는 뜻입니다. 수권, 권한을 준다. 분료식이죠. 자유롭게 하면 되죠. 서면 작성해야 돼요. 아니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위임장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그죠? 그리고 본인은 수권했던 거 철회할 수도 있죠. 5번입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사자는 복대리인 아니다. 사자하고 대리인하고 다른 개념이죠. 사자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 넘기세요. 3번 문제. 자,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먼저 1번 지문.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약정된 대금 지급기를 연기시켜준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중도금 수령이나 잔금 수령도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었어요. 2번 지문에 마침 나오네요.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수령 대리권도 그쵸 가지고요. 근데 3번 지문은 예금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겠다는 거죠. 이거는 처분이잖아요. 이거는 포함돼 있어, 포함 안 돼 있어? 포함 안 돼 있지. 원칙적으로 못 하는 거죠. 3번 정답. 4번입니다. 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는 거 이것도 뭐죠? 처분행위예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권한을 갖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5번 지문은 첫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 채무 일부 면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상대방의 채무를 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처분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런 거 하려면은 본인으로부터 특별 수권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민법 규정상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역 소멸 사유입니까? 니은은요? 그건 아니지. 성년후견 같은 경우는 대리인한테만 해당 사항이 있다 그랬지요. 니은 아니지. 디귿은 리을은 맞죠. 파산과 성년후견 계시는 대리인 해당. 자, 근데 미음은 피한정후견이죠. 그건 아니지. 그리고 비읍하고 시읍 같은 경우는 공통소멸 사유가 아니고 이미 대리에 국한된 소멸 사유죠. 한 번 더. 밑에 비읍하고 시읒은 이미 대리, 법정 대리 공통소멸 사유가 아니고 뭔 사유라고요? 이미 대리 소멸 사유예요.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몇 번? 4번이죠? 네, 공통소멸 사유가 아닌 거. 자, 지금 니은하고 미음하고 비읍, 시읍 이 네 가지가 공통소멸 사유가 아닌 겁니다. 4개고요. 자, 뒤에 6번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